AI 활용 능력 키우기 세미나 두 번째, 글쓰기입니다. 지난주에 그 챗 GPT를 비롯해서 몇몇 가지 AI 챗봇에 대한 기능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오늘 드릴 내용은 AI로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로 글 쓴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공지능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인공지능이 글을 써주는 것이죠. 그래서 글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기계로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그 머신러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어 처리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대화를 하듯이 자연어 처리를 사용하면서 글을 만들어 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을 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글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 불과 1년 전 이야기죠. 1년 전까지만 해도 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도 있었고, 또 내용들이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복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파인 튜닝이라든지 이런 반복 처리, 그다음에 피드 포워딩, 백 프로파게이션 이런 그 기술들을 계속 도입을 하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어, 보완이 되고, 또 그만큼 학습을 많이 한 만큼 내용들이 정교해졌습니다. 그래서 AI가 패턴과 구조, 그러니까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서 새로운 글을 써주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써주고 있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뭐 이메일 쓴다든지 블로그에 포스팅 한다든지 또는 신문 기사 또는 영상 시나리오를 쓴다든지 하는 것들을 많이 의존을 할 수 있고요. 상당히 정교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너무 그 AI에 의존해서는 아직 안 되는 것들이 뭐 팩트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그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 놓은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AI 도구 AI에서 자, 너가 이런 기사 작성이라든지 논문 작성, 블로그 포스팅, 마케팅 카피라이팅, 시나리오 작성 등등 하는데 거기에 좀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그러한 도구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줘 봐. 이렇게 했더니 각 그 카테고리별로 두 개씩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챗 GPT가 거의 다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많은 이런 도구들이 있더라. 이런 겁니다. 뭐 지금 여기 나열된 순서들은 뭐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니고요. 이러한 것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 이런 도구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용도별로 최고 AI들을 추천해줘 라고 해본 것과 또 우리 한글로 사용하는 AI 도구들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줘. 이렇게 했을 때 챗GPT, 코파일럿, 바드, 지금은 이제 바드가 제미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리튼, 아수거, 픽스 AI, 챗 아트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많은 도구들을 지금 추천을 해주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챗 GPT 그리고 코파일럿 그다음에 바드라고 하는 제미나이 그다음에 리튼 아수거 이런 정도로 해서 한 6가지 5가지 정도 5가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도구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는데 유념을 좀 해주셔야 될 것들이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현재 전문적으로 잘 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같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또 이 AI를 접하기가 좀 어렵고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쉽게 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렵거나 뭐 복잡한 것들을 다 빼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지금 해 나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 자전거를 가지고 선생님 제 말 안 들리시나요? 오토바이를 만들자. 또는 자동차로 이것도 변형시켜보자. 트랜스포메이션 시켜보자. 이런 것이 아니고 자전거를 잘 타고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고 잘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정도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카카오톡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이 카카오톡이죠. 또 하루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카카오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쓸 수 있는 그 이 AI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를 중지하고요. 여러분들 그 카카오톡을 열으셔 가지고 친구 또는 채팅창에서 이미 그 한 번쯤 해 보셨으면 여기 검색에서 ASK 또는 아수겁이라고 이것이 아이콘이 나올 수 있게끔 한번 이렇게 치면 됩니다. 자, 아수업 이렇게 치거나 또는 ASK라고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네, 이제 조금 좋은 질문 지금 하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수겁을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데요. 지금 동물 그림이 있는 화면 보이나요? 여기에서도 자 이제 좀 너나와 부채의 공통점을 물어보셨는데 엉뚱한 답변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여기서는 진짜 이제 이게 바로 그 AI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면 어, 공자와 세종대왕의 차이점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자와 세종대왕의 생전에 계셨던 이 시기가 굉장히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뭐 어디서 같이 놀았는데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진짜 엉뚱한 답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한 사실 전문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영문으로 물어보는 것도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 이 뭐 하셨으니까 공자 노자를 뭐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그러는데요. 어, 공자가 저기가 아닌데 그냥 공자가 아니고 어, 부디 부디치 부디치 노자는 모르겠는데 제가요. 그냥 한글로 노자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부디즘과 아 그다음에 뭐야 바로 한글로 그냥 쳐보겠습니다. 이건 뭐 시간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니까 뭐 영어로 한번 쳐보고요. 네. 컨피시어스. 예, 컨피시어스 들어오죠. Was both ancient Chinese philosophers, but they had different philosophies. Confucius focused on ethics and moral and social relationships by his teaching centered around Taoism. 이렇게 뭐 어떤 그
철학적인 근거라든지 이론의 근거가 되어 있는데 어, 한번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태권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한글로 쳐가지고 나오는 내용하고 아까 그 직접 한번 해보신 거하고 답변이 좀 많이 다른가요? 저는 이제 그 도덕경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도와 정확히 살아가는 것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했고 공자는 윤리, 도덕, 사회적 관점에서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더 전문적인 것을 답변을 드리기를 좀 곤란하기는 합니다만은 부처와의 비교는 좀 엉뚱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하여간 뭐 그러한 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최적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좀 그 클라리파이어라고 하는 건가요? 파인 튜닝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인 건데요. 공자와 노자 또는 부처 이러한 수많은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원문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PDF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계속 익혀서 얘한테 이 딥러닝을 시켜서 그러한 답을 얻도록 하면 상당히 많이 그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은 그 주로 챗 GPT나 이런 데서 그렇게 깊이 있는 학습을 시켜서 내가 답변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보다 더 더한 뭐 간단한 것 하나 제가 보여드릴까요? 좀그챗 GPT에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어, 먼저 아수검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쭉 작업을 해왔던 것도 여러 가지 뭐 고양이를 그려줘, 강아지를 그려줘 이렇게 좀 됐었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라든지 또는 책을 이렇게 스캔을 해서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 내용의 글을 읽어서 얘가 읽어줍니다. 이렇게 읽어서 내가 이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어, 요약을 하거나 또는 참고 문헌으로 쓰거나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요. 또 영문이나 이런 것은 바로 번역을 해가지고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자료들을 가져다가 보고서를 쓰거나 또는 뭐 좀 참고 문헌을 좀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더 가면서 혹시 심화 과정을 제가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도 이렇게 제가 해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를 가지고 내가 모터를 달아서 오토바이를 만든다 이게 아니라 자전거를 어떻게 페달을 잘 돌려서 잘 앞으로 달려가게끔 할 것이냐 하는 정도 수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 정도 수준은 넘었어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저 말고 지금 오늘 아마 이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더 심화 과정들을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서 이렇게 들으시면은 훨씬 더 발전이 빠를 것입니다. 뭐 유료 과정도 있고 무료 과정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들어가셔서 이렇게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또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답을 찾아드리거나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답변을 잘 해주실 수 있는 그 분을 찾아가지고 매칭을 시켜드릴 수도 있습니다. 워낙 그 다양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고 영상도 많이 있는 것을 보기는 하는데 어, 나의 수준과 이게 잘 맞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고려해서 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수업에서 지금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 잠깐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 어, 이렇게 영문을 가져다가 영문을 이렇게 번역해 주는 것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또 한문으로 되어 있는 내용도 읽어서 뭐 이렇게 포스터로 되어 있는 것을 불러와서 여기에 들어있는 거 이것을 요약해 줘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또 한문 내용을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이 내용이 무엇이지? 라고 하면 바로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게 바로바로 이제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유용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검색을 내가 하고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한문 고전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내용도 갑자기 긴가민가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 들어가서 검색을 하려고 그러니 이것이 내용이 잘 모르겠어. 한문을 잘 모르겠어. 이랬을 때 사진을 찍어서 바로 익혀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일로 네, 가능하다 하는 것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어떤 시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읽었는데 이 읽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야? 무엇을 의미하지? 또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읽었습니다. 읽어서 이 내용을 가져다가 이제 바로 지금 답변을 지금 이제 내가 질문을 한다 생각하시고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서 이 아수겁이 이 그림에 있는 것을 이제 그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답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글은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면 결국 그 사람 곁에 서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배려한다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블로그에 포지팅 할 수 있게 500자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500개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가져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고치거나 또는 보완하거나 이렇게 해서 글을 만들어서 쓸 수 있고요. 어떤 특정한 부분은 가져다가 오늘 뭐 주제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적합한 이미지를 체화 형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게 어쩔 때는 그림을 그려주고 어떨 때는 못한다는 이야기도 좀 하긴 합니다만은 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요. 그래서 내가 신문 기사나 또 어떤 글을 쓸 때, 칼럼을 쓸 때 그 어떤 특별한 패러그래프를 복사를 해가지고 가져와서 이 내용에 아주 알맞는 그림을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아주 그럴싸하게 그려주죠. 뭐 사실적으로 사진으로 좀 해줘. 그러면 사진으로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그림 그리기에서 이렇게 한번 하려고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를 빼먹었죠. 아까 제미나이에 대해서 빼먹었습니다. 바드, 구글 바드라고 하는 것이 이름을 바꿔서 제미나이로 바뀌었는데요. 혹시 어, 모르시는 분들은 구글 바드가 있었는데 왜 없어졌느냐? 또는 그게 뭐야? 라고 하시거나 또는 뭐 구글에서 제미나이라고 하는데 제미나이가 뭐야?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것이 구글 바드가 이제는 제미나이로 바뀌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들은 글을 만드는 것은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알려주는 것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많이 활용을 해 봤느냐. 내가 이 도구들을 얼마만큼 자주 써보고 그래서 방법을 많이 찾아봤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챗 GPT에 대한 내용, 코파일럿, 리튼, 아수곡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글을 쓰는 것은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많이 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어, 궁금한 거나 또는 내가 들었는데 좀 이해가 안 갔어. 또는 이런 것은 어때요? 라고 하는 것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 한번 좀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네, 방금 카톡에서 어디에 들어가서 했습니까? 앱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근데 이 카톡에서요. 카톡에서 이 친구 있지 않습니까? 친구. 네, 네, 카톡에 들어가면 주로 이렇게 친구가 있고 채팅창이 있고 더보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에 들어가서 ASK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친구에서, 네, ASK라고 치면은 이렇게 장난감 같은 이런 뭐 아이콘이 나오는 창이 뜰 겁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하는데요. 이거는요, 채팅창이 아니고, 네. 그, 뭐죠, 이게 PF, 그, 옛날 말로 지금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 내가 가입을 해서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한번 이 더블 클릭을 딱 하시거나 터치를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이렇게. 네. 창이.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챗 GPT가 GPT-4가 무료이기 때문에 뭐 사용하시는 데가 망설여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코파일럿이나 또는 제미나이나 리튼을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어, 스마트폰에서 쓰기 가장 편리한 것이 이렇게 아수겁이나 그 리튼 이 두 가지가 아주 쉽게 쓸 수 있고요. 어, 제미나이나 그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사용을 여러 번 해보시고 숙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초에 이 아수겁과 리튼이 나왔을 때 그 카카오톡에서 사용하게 됐을 때 좋았던 점이 뭐냐면 아주 그 어렵게 접근하셨던 분들이
너도 나도 내가 가장 많이 쓰는 카카오톡에서 이걸 쓸 수 있다. 하는 게 굉장히 좋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지금 이제 다 됐으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종료하기로 하고요. 어, 아마 한 번 이렇게 보고 하시기에 또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계시지 몰라서 제가 항상 이것은 영상을 다시 재편집해서 짧게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영상을 업로드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와서 반복해서 보시고 익히시면 아마 어, 나도 모르게 상당히 고수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주에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제가 꼭 그 줌으로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가지고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해놓겠습니다. 예,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생기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